2022년 9월 독서 기술 부분 시작할게. 기술 지문은 일단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정보량이 다 중요해. 그러면 어떡할까? 다 외울 순 없겠지. 우리는 표시를 잘 해놓고 가야 된다. 첫 번째 문단. 자,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을 때 송신 측은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가 있어. 그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보내는 거야. 그리고 받는 쪽은 수신 측은요.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춰 순서 번호 따라 보냈으니까 순서 번호에 맞춰 송신 측에 뭘 보내야 되냐면 응답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야. 보내준다. 만약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송신 측에 요청해야 한다. 송신은 보내는 것이고 송신이 수신 측에 뭘 보내니? 데이터를 보내네.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측에는 받고 난 다음에 받고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응답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야.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응답 데이터를 보여주고 만일 오류가 발생했으면 다시 보내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야. ARQ. 자동 반복 요청 방식. 다시 보내줘. 어떻게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사용했어. 그래서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하면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은 ACK.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보냈냐면 ACK를 보내고, 그럼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류가 검출되었을 때 오류가 있어요 할 때는 뭐 보낸다고? NAK랑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낼 때 응답을 보내지 그지? 그러면 ACK 보냈어요. 그러면 오류 없어요. NAK 보냈어요. 그러면 오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 지정한 시간이 있어. 타임을 작동해가지고 지정한 시간 동안 수신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수신 측에서 응답 없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타임아웃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시 보내주는 거야. 간주한다. 타임아웃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한다. 자, 전송 중단, 응답 안 하거나, 응답 없어요. 응답하지 않거나 또 뭐야? 전송이 중단됐어요. 안 간 거야. 이때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하는데 송신 측은요,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거야. 시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송신에서 수신으로 데이터를 보내요.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 측에서는 응답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상 없어요. 그러면 ACK이고 이상 있어요. 그럼 NAK이고 그러면 그리고 타임아웃이 있지. 지정된 시간에 타임아웃이 되었어요. 이러면 시간에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타임아웃이 됐지. 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재전송을 하는 거야. 다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이 ARQ가 뭐였지? 자동 반복 요청 방식. 세 가지가 있대요. 정지 대기 ARQ, 고백엔 ARQ, 선택적 재전송 ARQ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부터? 정지 대기 ARQ부터 하나씩 얘기하겠지. 첫 번째, 정지 대기 ARQ는 진짜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인데, 자, 이 할 때 우리가 뭐 있다고요? 단순
아니, 정지 대기 ARQ, 정지 대기 ARQ가 있고요. 얘는 진짜 단순한 거야. 단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수신 측은 송신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의 버퍼라는 게 있는데 요게 저장하는 곳이야. 버퍼인 수신 인도에 저장한 후 오류 검사를 실시하는 거야. 그럼 얘는 자,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 측에 왔어요. 수신 측에서는 뭐가 있어요? 수신 인도, 이게 버퍼야. 여기에 뭐 한다고요? 수신 인도에 저장요. 인도에 뭐 한다고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할까요? 오류 검사를 해요. 오류 검사를 해가지고, 자, 그 결과 수신 측은 ACK 또는 뭐 보내야 되니? 이제 여기 하고 난 다음에 ACK, 이 오류 없어요. 또는 뭐, NAK를 보내겠지. 또는 NAK를 보내요. 그러면 수신 인도에서 그리고 뭐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없어도 돼. 다시 보낼 거니까. 이제 정상이면 괜찮고요. 오류이면 다시 보내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삭제를 하는 거야.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수신 측에서 ACK를 수신하면 그 다음 데이터 ACK 했어요. 그러면 다음 데이터를 하고 다음 데이터 전송하고 그러면 NAK를 받으면 다시 전송해야지. 자, NAK나 또 뭐일 때 타임아웃 또는 예의거나 또는 자 NAK나 또는 타임아웃일 때는요. 타임아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다시 전송하지. 재전송을 하는 거야. 요게 가장 간단한 정지 대기 ARQ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go-back NARQ는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 번호가 이제 두 번째 우리 go-back NARQ 그러면 만일 0, 1, 2, 3, 4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응답에 상관이 없이 여기가 송신 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수신 측에다 그냥 다 보내는 거야. 다 이렇게 그냥 다 보내요. 이렇게. 그런데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다시 재전송하는 거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얘는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얘네가 자 1번이 오류잖아. 그치? 오류면 이 밑으로 얘가 다시 다 또 보내는 거야. 이렇게. 다시 다 또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요, 데이터를 수신 인도에 하나씩 저장하는데, 얘는 수신 인도에 하나씩 저장하는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 수신 측에서는 수신 인도에 요거 있잖아. 요 데이터를 갖다가 송신 측 수신 인도에 하나씩 저장하는데 수신 인도에 하나씩 저장해.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송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여기에 수신 인도에 하나씩 자 저장하고요. 이게 이제 수신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 그리고 오류가 없어. 그러면 뭐 보내야 돼? ACK 보내고 오류가 있으면 NAK 또는 무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신 거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류가 발생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어. 그럼 그 밑에 거는 어떻게 해요? 수신 거부. 밑에 있는 거 이제 다음에는 수신 거부를 하는 거야. 수신 거부를 하면, 그럼 여기서
밑에 거 다시 다 받겠지, 그지? 수신 거부를 합니다.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NAK를 보내는 방식을 NAK 보내거나 또는 무시할 수 있지, 그지? NAK 보내는 건 명시적 방법이라 그러고, 무시하는 것은 묵시적 방법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NAK를 보냈다. 그럼 얘는 명시적 방법이 되고, 얘는 묵시적 방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그렇지, NAK 수신했어. 오니까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보내겠지. 타임아웃이 되면 또 다시 보내겠지. 어떻게?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해요. 근데 묵시적 방법은 NAK 안 보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NAK 안 했으니까 언제까지?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 왜 NAK는 안 보내니까. 그래서 타임아웃 되면 그때 순서대로 재전송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명시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NAK를 보냈지, 그지? NAK를 받거나 또는 타임아웃이 되면 타임아웃일 때 재전송이지. 근데 얘는 NAK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타임아웃 때. 타임아웃까지 기다려야겠지. 그때 뭐 한다? 재전송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재전송 있지. 네 번째 문단. 이제 선택적 재전송을 할 거야. 그러면 전송할 때 다 안 하고 뭐 선택을 해서 한다는 거겠지, 그치? 선택적 재전송 ARQ. 데이터의 전송의 기본 원리는 고백&, ARQ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야, 일단. 근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 선택적 재전송. 여기에 세 번째. 자, 선택적 재전송은요, 똑같아. 고백&하고 1, 2, 3, 4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다 보내. 이렇게 보내. 근데 1번은 오케이, 2번은 오류, 3번 오케이, 4번 오케이, 5번 오케이. 그러면 뭐만? 뭐였지? 고백&,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오류면 오류난 그 1번부터 4번 데이터까지 다 다시 전송인데 얘만 재전송하는 거야. 오류난 것만 재전송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갈게요.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데이터 오류 검사 안 끝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수신인도에 모두 수신인도에 저장하는 거야. 여기는 봐. 여기는 자 하나씩 저장하지, 그지? 근데 얘는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하는 거야.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해가지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이후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에, 저장했어.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ACK를 보낸 후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에 맞춰가지고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봐. 얘가 오류 났잖아, 그지? 그럼 얘 밑에 거 ACK는 일단 보류했다가 1번 데이터 있지? 1번 데이터가 ACK가 되면, ACK이면 다음에 전송한다는 거지. 그지? 보낸 후. 그 다음에 얘가 ACK면 이제 순서 번호를 맞추는 거야. 순서 번호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면 순서 번호
맞추어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단계 전송, 전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게 이제 선택적 재전송이야. 이 방식 역시 명시적하고 묵시적. 명시적은 뭐 NAK 보내는 거, 묵시적은 안 보내는 거. 자, 5번.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또는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송신청이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전송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송신청에도 자,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한다. 이 버퍼를 송신인도. 자, 송신적 버퍼니까 수신적 버퍼는 수신인도, 송신적 버퍼는 송신인도라고 하겠지. 송신인도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척에게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송신인도에 있는 것은 수신척에 전송됐어. 근데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야. 여기에 송신인도가 있어요. 송신인도가 있는데 여기는 뭘 저장하냐? 여기에 저장된 것은 수신척에 전송했는데 그러나 ACK 못 받은 거. 그러면 0은 받았으면 0은 없어지고 봐. 여기에 0은 받았잖아. 그럼 얘는 없어지고 1은 못 받았잖아. 얘는 저장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송신측이 수신측에서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송신인도 크기라고 그래. 송신인도 크기라고 그러고 또한 수신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갖다가 수신인도 크기라고 하겠지. 이러한 인도의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거 데이터 방식에 따라 데이터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 3개 있잖아. 그 3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정지 대기 ARQ는요, 송신척과 수신척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보내고 하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 얘는 한 개의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값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송신인도하고 수신인도의 크기는 모두 1. 그러니까 얘는 정지대기는 송신인도, 수신인도 한 개. 그 다음에 고백엔 ARQ는 송신측은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해야지, 그지? ACK 안 받아도 전송하잖아, 그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인도의 크기만 1이 된다. 수신인도만 1이고, 선택적, 그러니까 얘는 수신인도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수신인도가 1이고, 얘는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있어야지. 송신인도는, 그지? 그리고, 송신인도는 그 개수만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인도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인도 크기와 같아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얘는 송신인도하고 수신인도의 크기가 같다. 그치? 얘는 그러면, 송신인도하고, 여기 송신인도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수신인도하고, 송신인도가 만약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면 수신인도도 몇 개야 되네? 같다. 크기가 5개 똑같은 거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마지막 문단 맞나? 한편. 자, 6문단 갈게요. 한편, 송신인도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 순서 번호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되는데, 프로토콜은
낮은 순서부터 차례로 데이터를 전송 처리하여 ACK의 해심에 따라 윈도우를 새로 추가될 데이터 순서 번호로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다 읽고 할게. 낮은 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그랬지.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전송되는데, 예를 들었어. 자, 순서 데이터 값이 최대가 9인. 최대가 9인다 하는 것은 최대가 9인 0부터 시작해요. 0, 1, 2, 3, 4, 5, 6, 7, 8, 9. 그럼 10개가 되나? 9. 자, 9. 송신인도 크기가 3개, 9까지면 8까지가 되나? 자, 송신인도의 크기가 3개 돼. 그러면 여기 3개까지 할 수 있는 거야. 0, 1, 2 이렇게 3개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0, 1, 2번 3개의 데이터를 먼저 전송해요. 1, 2, 3개의 데이터를 먼저 전송하면 0번 데이터가 ACK 여기에 이렇게 전송을 했다. 그러면 얘가 ACK에 도착하면 대한 ACK 얘가 갔는데 얘가 ACK 도착했다. 그러면 얘는 지워요. 지우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니? 3이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낮은 번호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고. 0번 데이터에 송신 인도에서 삭제를 딱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뭐 3번 데이터가 이제 3번 데이터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3번 데이터가 송신 인도에 이제 이렇게 저장되고 난 다음에 수신측으로 전송되고 만약 1, 2번 데이터가 ACK 1, 2번 오류 없어요. ACK 도착하면 그걸 1, 2번 지었지. 그 다음 몇 번 갈까? 4, 5번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3번 데이터만 남게 돼 있기 때문에 또 4, 5번 이렇게 세 개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9번까지 이렇게 9번 데이터까지 이렇게까지 했어. 9번 여기 9번까지 하려면 8번까지 돼야지.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다 전송했어. 여기까지 다 전송했어. 도착했다면 다음 전송되는 데이터 순서는요. 0이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거야. 되면 통신 데이터가 모두 전송될 때까지 이 과정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까지 다 했으면 또 0, 1,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 이제 우리가 뒤에 2번 문제 한번 봐봐. 2번 문제 보면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달래요.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달하는 데이터가 모두 12개래. 12개고요. 12개. 자, 12개고. 그 다음에 송신 측은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5에, 그래, 5. 여기 0, 1, 2, 3, 4, 5까지. 12개면 6개, 5까지면 여기 6개잖아. 6개는 두 번을 보내야 되네. 그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아래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번호의 데이터 저장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1, 2, 3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몇 개라는 거야? 송신 윈도우 크기는요. 3이 되는 거야. 3이고요. 0이 있잖아. 0이 자,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3개인 거야.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색깔이 이렇게 쳐져 있어야 돼요. 색깔이 쳐진 게 있는데 요거 있잖아. 회색 여기 쳐져야 돼 있어. 요 색깔이 쳐져 있어야 되는 거야.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야. 3개가 0이 어떻게 해요? 0이 이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0이 ACK를 받은 거야. 0이 지금 이 색깔이 있는 거 있지? 요거 잘못됐다, 요거. 회색이 있어야 돼요. 회색 색깔이 있어야 돼, 밑에. 저장되지 않은 거, 요거처럼 요런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0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는 이거 뭐야? 저장이 없어져. 저장되지 않았다는 거야. 지워진 거야. 삭제된 거야. ACK를 받아가지고 삭제된 거야. 요건 삭제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뒤에 있는 3번 있지. 3번이 이렇게 올라오고 1, 2번이 이거 삭제된 거야. 삭제되었다는 것은 뭐 받았던 거야? ACK를 받았다는 거지. 우리 아까 육문란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3 하나만 남았지. 3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4, 5번 2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4번 보면요.
보기는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과정의 일부를 도식한 것이래. 그러면 우리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지. 그지? 세 가지가 뭐였니? 단순 반복이 있었고요. 자, 단순 반복이 아니고 정지 대기 ARQ가 있었고 고백 NARQ 선택적 재전송 ARQ인데 봐봐 여기 뭐 같니? 여기는 자 오류가 난 거 봐봐. 오류가 난 데이터만 이제 데이터형이 갔어. 데이터형이 갔다 그치? 근데 다시 데이터형 다시 안 보내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오류가 없는 거야. 오류가 없는 것이고 데이터 1이 갔는데 응답이 없다 그지? 응답이 없다. 응답은 없으면 NAR이거나 또는 뭐가니? 타임아웃이 돼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이고 전송이 중단되는 것은 이거는 뭐야? 타임아웃에 해당되는 것이고 1번이 지금 NAR이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니까 요 1번만 지금 일단 요거 오류가 났지. 그러니까 요 1번만 다시 보내는 거야. 데이터를 1번 데이터만 다시 보냈지. 그지? 그 뒤에 우리 고백 NARQ는 어떻게 해요? 오류난 그 이후로 다 다시 보냈는데 얘는 1번만 다시 보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ARQ에 들어가? 선택적 ARQ에 들어가는 거지. 선택적 재전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데이터 1을 다시 보냈는데, 이제 다시 안 오지, 그치? 그럼 얘는 오류가 이제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3, 그 다음에 2가 다시 전송 중단됐으니까, 오류 났으니까 다시 보내는 거지, 그치? 2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